일본 길거리에서는 노숙인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노숙인이 도에는 것은 단순한 가난을 넘어 특히 남성에게 있어 심각한 개인적 실패로 여겨집니다. 배고픔보다 체면과 명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고 9개월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을 타인에게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역시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하지 못하도록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밤샘 체류를 막기 위해 공원을 일찍 닫고 길거리 벤치는 중간에 손잡이를 두거나 곡선으로 만들어 편하게 누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도한 일본 도시에서는 쓰레기통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 가스 테러 사건이 이후로 정부는 위험 물질이 숨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로 대부분의 공공 쓰레기통을 치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역이나 편의점, 자동 판매기 여프 같은 꼭 필요한 장소에서만 쓰레기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일본의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합니다. 일본인들은 쓰레기가 생기면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서 올바르게 처리합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누군가의 강요나 감시 없이 스스로 지켜야 할 개인의 기본 책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몇 세기 안에 일본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2명 이상에서 현재는 19명까지 낮아졌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매년 15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사망하는 반면 태어나는 아기는 77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해마다 인구가 약 80만 명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아이 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수학적 계산상 2020년쯤에는 야마나시현의 슈치온세이와 일본인 어린이 한 명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연 미래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현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일본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마을 자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독시마현의 나고로 마을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때 300명이 내없는 주민이 살았지만 지금은 30명도 차이 남지 않았고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준년이 내엄도록 아기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으면서 지역 학교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쓸쓸하고 태용 빈 마을을 채우기 위해 한 할머니가 손수 350개가 넘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죽거나 떠난 이들이 있던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헤어수아비의 수가 실제 살고 있는 주민보다 1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2040년까지 신생아 부족으로 인해 일본 전역에서 약 500개의 시골 마을과 도시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을 연장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인연 찾기 서비스까지 도입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본 여성들은 특유의 단정하고 귀여운 스타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아감 하게오나 세련도엔 아름다움보다는 사랑스럽고 어린 느낌을 주는 카와이 문화를 선호합니다. 깨끗한 피부와 부드러운 머릿결,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패션까지 모든 요소가 젊음과 매력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여성이 사실은 30대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합니다. 흔히 일본 여성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모습은 고정관념보다 훨씬 다채롭습니다. 예컨대 많은 일본 여성들이 단지 남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호스트 클럽이라는 유흥업소가 있는데 이곳에 세어는 잘생기고 매너어 좋은 남성들이 고객 곁에 앉아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며 여성 손님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점은 여성들이 이 특별한 경험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호스트 클럽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평균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열성적인 손님들은 지목한 남성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망설임 없이 쓰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 여성은 오래전부터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들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은지 댓글을 통해 편하게 나눠주세요. 일본에는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특이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 대여 서비스입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결혼식이나 학부모 면담 같은 특별한 날에 연인, 배우자, 부모 역할을 대신해줄 전문 배우를 보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고가액들은 나이, 외모, 세원격 등이 적힌 프로필을 보고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한 만남에 온 수십만 원 정도지만 가짜 결혼식 같은 대형 행사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시험 들으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정식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물건을 부수며 스트레스를 푸는 곳도 있습니다. 망치나 야구방망이, 가자카를 제공하여 TV, 프린티어, 가전제품 등을 마음껏 부수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안전 장비를 갖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진행되며 체험 영상을 기념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몇만 원에서 십수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안전하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서비스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직장인, 주부, 애어르신들까지 마음의 응거리를 푸는 건강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적인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포옹 카페라는 특별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은 대화를 나누는 목적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곁에서 조용히 온기를 느끼는 곳입니다. 손을 잡거나 머리를 다듬어주고 곁에 누워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1시간 이용료는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며 불건전한 행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안전하고 순수한 신스 접촉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종의 감성 치유 서비스인 셈입니다. 외에도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주는 서비스, 대신 사과해주는 대행 서비스, 장례식에서 대신 울어주며 정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등 독특한 선택지들이 가득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어떻게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이탈리아, 독일과 함께 패전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0년 만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토요타, 소니, 미쓰비시, 도시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탄생이 이러한 눈부신 발전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날 일본은 미국, 중국, 독일 이어 세계 소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합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인공지능 같은 핵심 산업 외에도 일본에는 대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 존재합니다. 바로 성인 비디오 산업입니다. 치유 정치에 따르면 일본의 성인 영상 산업은 전 세계 관련 시장 매출의 최대 20%를 차지하며 매년 약 35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음원 MIT 음악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알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이 산업을 용인해 온 이후에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생률은 반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국의 대중문화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매우 성공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60%가 일본 작품이며 글로벌 팬덤 규모만 8억 명이 넘습니다. 나루토, 드라곤볼, 위원피스,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에는 400만 대가 넘는 자동 판매기가 가동 중이며 이는 인구 30명당 1대꼴입니다. 이유의 마리오스와 이 음식을 비롯해 화장품과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에 필요한 온갖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 없이 무인으로 판매되는 이색적인 성인용품 자판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자판기에서는 화보집이나 여성 속옷 같은 민감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이 공공장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서양 관광객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런 특수 자판기는 전체 자판기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평범하고 실용적인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공공장소, 특히 학교나 관광지 주변에 설치되는 자동 판매기에 대한 허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종교 문화가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나라입니다. 고유 종교인 신도가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신도에서는 동물과 강, 산해은 물론 지나가는 바람에까지 신령한 기운이 숙려 있다고 믿으며 존중합니다.
동시에 일본 인구의 약 60%는 불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은 종교를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독점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와 일상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일본의 불교는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불교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님들은 정식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면서도 스님으로서의 수행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많은 사찰들이 가문의 재산처럼 대를 이어 계승되며 하나의 가업처럼 유지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많은 일본 사찰들은 하나의 기업처럼 현대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이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갖추고 장례식과 결혼식 직전부터 명상 교실, 요가 강좌, 온라인 부적 판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사찰은 내부 공간에 카페를 차리거나 행사 장소로 대여해주는 등 기존 종교 시설의 틀을 완전히 깨고 변화하는 중입니다. 일본인들은 신체적 접촉에 대해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인사나 악수, 안아주기 대신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하며 예의를 표합니다. 절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인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체를 숙이는 각도와 시간 등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 리도는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지하철이나 버스, 신칸센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에게 공공장소는 누구나 편하게 쉬거나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한 시간대에는 작은 속삭임조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식사 문화에서도 무심코 넘어갔다가 큰 실례가 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밥그릇에 젓가락을 젓가락 받침대 없이 세로로 꽂아두는 행동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장례식 의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 자리에서는 매우 불길하고 무례하게 여겨집니다. 오하이를 피하려면 사용하지 않는 젓가락은 항상 받침대 위에 올려두거나 그릇 옆에 평평하게 놓아두어야 합니다. 이 또한 자신이 마실 술이나 물을 직접 따르는 것은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의 잔을 먼저 채워주고 상대방이 내 잔을 채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매너입니다. 만약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의 잔부터 스스로 채운다면 상대방은 유대감을 거절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은 문신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케우기와 상관없이 문신은 조직 폭력배인 야쿠자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지피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온천이나 수영장 등에서는 문신 착용자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두고 노출된 문신이 있는 손님의 입장을 제한합니다. 일본을 여행할 때는 되도록 공공장소에서 문신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본이 남들보다 수십 년은 앞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첨단 양병이 기술입니다. 일본의 거의 모든 화장실에는 따뜻하게 열이 들어오는 시트부터 사용자를 감지하는 센서, 세정 기능, 자동 탈취,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디오피게, 프라이베어시를 위한 소음 재생 기능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항이나 대형 쇼핑몰의 일부 화장실은 사람이 접근하면 인사를 건네거나 날씨 정보를 보여주고 주변 편의시설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고급형 모델은 자주 사용하는 사람의 물 온도나 노즐 위치 같은 개인 설정을 기억해두기도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스마트 기술이 일상에 녹아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사람 없이 운영되는 완벽한 무인 편의점 시스템도 상용화했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와 자동 스캐너, 치우적 센서 덕분에 손님들은 물건을 집어들고 결제한 뒤 직원의 도움 없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은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과 작은 시골 마을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중입니다. 나라 곳곳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대형 입체 주차장 시스템도 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정된 구역에 차를 세워두기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차를 회전시키고 오롤려 주차타워 내 빈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해줍니다. 차를 찾을 때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차량이 운전자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본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하철역에는 일찍부터 리프트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간병 로봇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사로잡는 신기술은 투명 공중 화장실입니다. 아이 화장실은 평소에는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의 위생 상태나 안전을 밖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면 순간적으로 유리가 불투명하게 변하여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줍니다. 일본은 도로가 얼어붙지 않도록 열선을 깔거나 따뜻한 물이 흐르게 하는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사스포로나 호스카이도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도시에서는 지하 배관을 통해 온수를 계속 순환시켜 눈이 내리는 즉시 녹여버립니다. 내옥분의 카리안기 안전하게 다니고 후보자들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아이 시스템 대옥분의 혹독한 겨울철에도 제설 작업 없이 도로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도쿄는 수도권 전체 인구만 400만 명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구역입니다. 아잉그스만 놓치고 보면 웬만한 국가 하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도시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거의 겪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토비니 바퀴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며 쿨토액은 시간대에도 믿기 힘들 만큼 질서정연하게 흐름이 유지됩니다. 도쿄의 엄청난 인구 밀도를 직접 체감하고 싶다면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등기 초록불로 바뀌는 단 한 번의 순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길을 건너며 도쿄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도쿄는 엄밀히 말해 단일 도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하나의 특별 행정구역인 도에 해당합니다. 도쿄에는 하나의 통합시청이 있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특별구와 주변의 수많은 위성도시들이 모여 형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쿄는 수많은 작은 도시들이 합쳐진 거대한 대도시군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도쿄에 산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도심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도쿄는 일본 전체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을 띱니다. 오라이도엔 역사적 사찰부터 전통 씨름 경기장, 전통 극장은 물론 아키하바라나 하라주쿠처럼 화려한 애니메이션 문화의 중심지까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도쿄는 세계에서 미쉐린 가이드 별을 받은 식당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에오데온 코밥집은 19세기부터 영업을 이어오며 한 번에 딱 10명의 손님만 받고 있어서 식사를 하려면 수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도쿄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방문객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23가 이상의 주요 노세원과 수백 개의 역으로 구성된 복잡한 지하철 및 철도망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에 카이나다 전체 인구보다 많은 6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합니다. 열차가 1분이라도 지연되는 일은 매우 드물며 만약 지연이 발생하면 역에서 회사 제출용 지연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도쿄의 생활권은 지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하 세계에는 또 하나의 도쿄라 불릴 만한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지하도가 형성되어 있어 지하철역, 상가, 오피스 빌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옥분의 사람들은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도 지하에서 출퇴근과 식사, 쇼핑까지 모든 일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문화는 일본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다양한 밤의 풍경을 자랑한다는 말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에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퇴근길 직장인들이 이자카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이 전통 선술집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대표적인 소통 공간입니다. 이자카야의 메뉴는 매우 다채로워서 사케, 마이실주, 소주 같은 주류와 함께 닭꼬치 구이인 야키토리, 고토리 강낭콩, 신선한 회 등 다양한 안주를 제공합니다. 많은 이자카야에서 제공하는 흥미로운 서비스 중 하나는 노미호다이로 정해진 시간 동안 원하는 만큼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무제한 음료 시스템입니다. 일본 반문화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노래방입니다. 대형 모니터와 마이크, 다양한 외국어 노래 목록이 갖춰진 독립된 방에서 누구나가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며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바와 클럽들이 가득합니다. 아네우간 수제 맥주집부터 고급스러운 위스키바, 신주쿠나 로스pon기, 도톤보리 같은 유흥가의 화려한 클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이들을 위해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만화 카페나 오락실, 볼링과 포켓볼을 즐길 수 있는 종합 오락 공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부 시설들은 24시간 동안 운영되어 첫 차가 다닐 때까지 밤을 지새우는 일본 특유의 일상 문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흥 외에도 일본에서는 밤 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일부 박물관이나 수족관, 공원들은 야간 가해장을 통해 낮과는 완전히 다른 고즈넉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도쿄 스카이트리 같은 전망대에서 화려한 도시 야경을 한눈에 담거나 강과 바다 와이를 운항하는 유람선에서 밤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도시 전체가 수백만 개의 수놓은 수려한 조명 축제로 변신하여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조금 더 색다른 모험을 원하는 이들은 밤사이에 후지산을 올라 정상에서 일출을 맞이하는 산행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체험입니다. 일본의 밤문화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바로 높은 치안 수준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거닐며 즐길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보통 밤 12시나 새벽 1시까지 운행하며 많은 엔터테인먼트 공간들이 아침 첫 차가 시작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갑니다. 웅장한 후지산 자락에는 위에서 바라보면 평화로워 보이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곳을 주카이라 부르며 전 세계에는 아오키가하라 자살의 숲이라는 스산한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오키가하라는 불행히도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장소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이스패드 들어선 사람들은 전자기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거나 컴퍼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는 등 이상 현상을 경험하곤 합니다. 현지 가이드들은 홀로 숲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길을 잃지 않도록 나뭇가지에 끈을 묶으며 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습의 바다에 빠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오키가 하라가 기이한 자연 현상으로 유명하다면 후쿠오카현의 이누나키 마을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과 공포를 자극합니다. 공식 지도나 행정구역상에서 이누나키라는 이름의 마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이 마을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정부가 이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지도에서 마을 이름을 완전히 삭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누나키 마을을 찾아 나선 탐험가들은 숲 깊은 곳에서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험난한 도로와 여긴 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기이한 경고문,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폐가를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데오우기스산 한 점은 이 지역 근처에 접근하면 휴대폰 신호와 GPS 신호가 완전히 끊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스요 가장 특이한 축제를 꼽으라면 단연 카나마라 마츠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마해년 야월 가와사키의 카나야마 신사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남성의 신체 부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나무나 금속, 심지어 대형 사탕으로 만든 독특한 모양의 구조물을 감에 얹고 거리 행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활기찬 애음악과 관중들의 환호가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유흥을 넘어 이 축제는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에이즈 퇴치 연구 및 환자 지원 단체에 기부되어 뜻깊게 사용됩니다. 카나마라 마크리가 유쾌한 분위기라면 나마하게세도 마츠리는 오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해년 2월 아키타현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마을 남성들이 무서운 탈을 쓰고 도깨비 형상을 한 나마하게로 변신합니다. 기어트 보기에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모습이지만 현지인들은 나마하게가 악귀를 쫓아내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만약 일본 축제가 화려한 가마와 춤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다카 마츠리가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줄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수천 명의 남성들이 훈도시라 불리는 하얀 삿바만 걸친 차에 신사에 모여 복을 기원하는 신성한 의식에 참여합니다. 가장 치열한 순간은 밤에 신사루에서 던져지는 신성한 나무 부적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몸싸움입니다. 아이 부적을 거머쥐는 사람은 한 해 동안 커다란 행운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고 믿어집니다. 일본 요리를 논할 때 초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일식 메뉴가 되었습니다. 코바비의 특별함은 단순히 새콤한 밥과 신선한 해산물의 조합에 그치지 않고 절제 속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일본의 장인 정신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는 하루에 딱 정해진 인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며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만 맛볼 수 있는 전통 초밥집들이 많습니다. 라멘에는 단순한 길거리 음식을 넘어 일본 식문화를 바치는 중요한 축이며 수천 가지 변형이 존재합니다. 라멘의 가장 큰 매력은 지역마다 육수와 맛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스포로는 깊은 맛의 미소 라멘, 하카타네은 돼지뼈를 고아 만든 진한 돈코츠 라멘, 도쿄는 깔끔한 간장 베이스의 쇼유 라멘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지역마다 반숙 계란, 가슈고기, 김 등 고유의 고미형을 올려 자신들만의 특별한 맛을 완성합니다. 오코노미야키는 밀가루 반죽의 계란, 양배추, 각종 해산물이나 고기를 넣고 뜨거운 철판 위에서 노릇하게 구워내는 일본식 부침개입니다.
오코노미라는 말 자체가 취향대로라는 뜻을 담고 있어 정해진 레시피 없이 원하는 재료를 마음껏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 스타일은 단짠 소스를 얹어 진한 감칠맛을 내는 반면 히로시마 스타일은 면을 함께 넣어 두툼하게 구워내는 등 서로 다른 매력을 자랑합니다. 말카는 단순히 마시는 차를 넘어 수많은 디퍼트의 핵심 재료로 쓰입니다.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부터 티라미수와 라떼 이르기까지 말카 특유의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풍미와 선명한 초록빛이 디저트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을 가장 아름다운 각도에서 감상하고 싶다면 야마나 시현에 위치한 가와구치호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후지산을 둘러싼 5개의 호수 중 하나로 호수스가에 세우면 눈 데워핀 만년설 삼봉구리가 물 위에 투영되는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망문가 애지들은 유람선을 타거나 자전거를 빌려 호숫가를 따라 라이딩을 즐길 수 있으며 근처에 위치한 다양한 온천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진작가들에게 인기가 많은 오이시 공원은 호수를 따라 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여름철이면 보라스픽 라벤더 꽃밭과 어우러진 절경을 선사합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화려한 도심에서 벗어나 쇼가와 강줄기를 따라 들어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화 같은 마을 시라카와고가 나타납니다. 시라카와고는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온 마을이 하얀 눈으로 데워피고 고풍스러운 삼각 지붕집들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켜지는 겨울철의 가장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히로시마 연안에 위치한 미야지마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섬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신들이 거주하는 섬으로 추앙받는 이곳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거대한 붉은 토리의 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야지마의 매력은 토리의 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체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단풍나무가 빼곡한 모미지단이 산책로를 걸으며 가을 단풍을 즐기거나 미센산 정상에 올라세토 내해의 아름다운 다도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어암 곳곳을 자유롭게 거니는 사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가까이 다가가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시바보가지 이색적인 사실들은 일반적인 여행 안내서나 다큐멘터리에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금가 암소라는 국가적 위기부터 다른 나라보다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가는 최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알면 알수록 깊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헤어사비로가 대욱한 시골 마을이었나요? 남성과의 대화를 위해 거금을 쓰는 호스트 클럽 문화였나요? 아니면 문을 잠그면 오파케하게 변하는 투명 화장실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소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내용기 즐거우셨기를 바라며 애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